보여드렸던 그 포춘 글로벌 500 표에서 봤듯이 과거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사라진 일본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예. 과거에 찰나했던 영광을 잃어버린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샤프, 샤프. 그 다음에 도시바 이렇게 두 기업을 또 들 수 있는데요. 이 샤프는 한때 세계 최고의 전자기기 회사였고요. 샤프전자 하면 어떤 제품이 떠오르시나요? 사전. 요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맞아. 필수였죠. 요만한. 샤프는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브랜드, 좋은 제품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요. 일본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샤프 있잖아요. 네. 샤프. 그걸 만든 회사여서 이름이 샤프예요. 진짜요? 와, 몰랐어. 아, 우리가 샤프. 전혀 연결을 못 지었는데. 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기기 회사라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짜 그 샤프를 만들었던 회사라서 이름이 샤프입니다. 그 샤프 제품들이 되게 얇잖아요. 아, 그래서 얇은 제품만 생산해서 샤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샤프는 창업자 하야가와 도쿠지에 의해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이런 제품들을 개발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한 집 출신이었고요. 심지어 어린 시절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질 못했어요. 9살에 바로 돈을 벌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몸에 또 어린 것이. 그래서 9살에 이 장식용 금속 세공소 이런 데 취직을 했어요. 네. 9살에.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발명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바로 벨트 버클이에요. 스냅 버클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처음으로 만들어서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주문이 꽤 들어오니까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손으로 만들잖아요.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좀 만들면서 아, 내가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15년에 만년필을 보고 이거보다 좀 더 괜찮은 필기구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기계식 연필이라고 해서 샤프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아이디어가. 근데 대단하시다. 이게 출시하자마자 막 잘 팔렸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익숙치가 않잖아요, 일단. 원래 우리 그 펜시점 가면은 자기가 쓰던 펜만 그럼요, 쓰지 맞아. 새로운 거 잘 안 쓰잖아요. 익숙치가 않죠. 처음 나오자마자는 말씀하신 대로 익숙치 않아요. 거봐. 잘 안 나가. 아니.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예요. 이게 낯설었고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그런지 처음에 잘 팔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계 1차 대전이 터집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나니까 원래 만년필 이런 거 다 수입을 해서 팔았는데 사람들이 수입이 잘 안 되니까 대체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아, 샤프라는 게 있네. 그래서 이 샤프로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덕분에 회사가 유명해지고 나니까 회사 이름을 자기 이름에서 샤프로 아예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프는 단순히 필기구 회사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차원 높은 회사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지만 샤프로 잘 나가던 샤프가 네. 관동 대지진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 관동 대지진. 창업자는 가족과 사업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특허를 받았던 이 기술도 다 내다 팔게 돼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우리가 더 이상 아무 스토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던지고 난 이제 오사카로 가겠다. 그래서 오사카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요. 나니? 오늘 캐릭터를 몇 개를 짜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사카로 이동을 해서 라디오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뉴스를 들어야 되잖아요. 전쟁으로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라디오를 찾았는데 하야가 도쿠지가 라디오를 제조했어요.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비하면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라디오에 대한 수요가 막 증가하고 라디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군수물자를 만들어 달라는 정부 요청에 의해서 군용기용 무전기를 만들게 돼요. 와. 전쟁 자체는 위기이지만 위기에서 또 다른 사업 기회가 원치 않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샤프는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대박이네요. 이 창업주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 하나는 뭐냐 하면 남들이 따라하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라. 그게 모토였어요. 1980년에 샤프의 창업주인 도쿠지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혁신적인 제품들을 출시를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창업자는 돌아가셨지만 그 정신, 일명 올리 원 전략은 유지가 되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들이 몇 년도에 저 있었어 집에. 레코드 플레이어예요.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테이프를 이렇게 꺼냈다 다시 뒤집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알아서. 지가 알아서 다시 가네. 오토리버스. 예. 맞아. 요렇게 이쪽으로 왔다가 해서. 다 되면 요렇게 다시 돌아가는. 그렇지. 저 턴테이블을 다시 빼서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LP도 다시 돌릴 필요가 없고. LP도 들어있어. 맨 오른쪽 건 뭐예요? AI 사전이 들어있는 워드 프로세서예요. AI가 들어있다고요? 저 당시에? 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발전된 AI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자 사전이 들어있는 워드 프로세서예요. 그리고 100인치 LCD 비디오 프로젝터, 이거 있었는데 집에. 홈 시어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빠르다, 뭐든. 자, 이런 제품들을 다 세계 최초, 일본 최초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샤프는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LCD, 디스플레이에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업계 최초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만들었고요.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요즘으로 치면 터치스크린. 2001년 세계 LCD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샤프가 전체 시장의 79.4%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하는 샤프는 LCD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넘사벽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무너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IMF 때 지금 기업들이 다 꼬꾸라졌잖아요. 여기도 일본의 그 버블이 네, 한번 한번 있지 않았어요? 터졌어요. 있었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여긴 경쟁자구나. 바로 한국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유명해. 네, 모니터. 샤프는 LCD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소형 TV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큰 거 보고 싶지. 큰 TV를 원했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도 기술력이 엄청 빨리 따라온 거예요. 네. 기술력의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가격도 한국 제품이 훨씬 싸. 저렴해요. 95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일본 기업들이 압도적이었어요. 이 전자제품계에서. 압도적이었고 삼성이 제일 끝에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06년이 되면 삼성이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해외 시장을 노렸어요. 일본 내 시장에서만 안 되겠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넓혀서 나가려고 하는데 샤프는 일본 시장과 기술 우위에만 이렇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한테도 LCD를 안 팔았어요. 자기네 제품을 자기네 회사 것만 씁니다. 결국 샤프는 일본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샤프는 2016년에 드디어 대만 폭스콘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팔렸구나. 몰랐어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같은 노트북을 만든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인가? IBM? 마이크. 노트북, 랩탑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를 가장 먼저 만든 기업이 바로 도시바입니다. 일본이에요? 그렇구나. 148년 역사의 도시바는 한때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불렸습니다. 도시바 알지. 도시바는 도시바는 원래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기업이에요. 청년 다나카가 만든 전신 장비 회사, 그리고 최초의 왜? 아니 다나카라고 하니까. 도시바를 다나카가 만들었다고. 도시바를 경욱이가 만든 거예요? 죄송해요. 요즘 다나카 씨가 인기가 있죠. 예. 그리고 도쿄전기. 도쿄전기와 전신회사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도시바예요. 1955년 전기밥솥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그냥 냄비에 밥 해 보셨어요? 아우 타요. 그래서 온도, 가열 시간, 뜸들이기 매우 미세한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걸 도시바가 해낸 겁니다. 이제 아무도 일제 전기밥솥을 찾지 않죠, 한국에서는. 그런데 한때는 한국에서 일제 전기밥솥이 정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선물이 최고의 선물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언제부터 살아계셨던 거예요? 불을 이렇게 폈어요? 아니면 이렇게 성냥으로 했어요? 이걸로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973년 전 세계를 강타한 석유파동. 이 고비를 맞으면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일본 기업의 살 길은 기술력밖에 없다. 기술에 매달려서 나온 게 바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세계 최초의 노트북입니다. 1985년에 출시된 세계 최초의 노트북 도시바 T1100입니다. 화면은 LCD고요.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노트북이 나오기 바로 한 해 앞서 나온 세계 최초의 발명품이 바로 뭐였냐면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이게 뭐예요? 낸드형. 우리 삼성전자가 네. 반도체 중에서 뭐에 가장 강점이 있습니까?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 메모리의 원리, 그 메모리 중에 한 종류입니다. 1990년 기준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 규모로 이렇게 등수를 쫙 매겨보면 도시바가 세계 2위예요. 1위가 일본의 애니시인데 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99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7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 그런 말이 나도 좀 이렇게 잘 나가던 세계 최고를 달리던 도시바는 언제부터 갑자기 위기를 맞고 사라지게 된 걸까요? 혹시 또 우리나라가 메모리에 진입하면서인가요? 경쟁자? 관련이 있습니다. 맞네, 경쟁자네.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다가 그게 이제 꺼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요즘 말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시바 역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에다가 자원을 집중하고 PC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와 이 64메가 D램 개발 경쟁에서 도시바보다 삼성이 한 발 앞서 나갔던 거예요. 오, 이때부터. 이렇게 처지면서 시장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도시바 역시 샤프와 마찬가지로 몰락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한국 기업들이 추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바를 수렁에 빠뜨린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뭐지? 엄청난 분식회계로 손실을 감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분식이네. 그게 들통이 나면서 과거의 명성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도시바는 일본 기업의 전성시대 그리고 쇠락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